네, 65회 조사요원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문항 8번 보겠습니다. 문항 8번 볼 차례인데 여러분 요 앞에 문항 7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리하고 조금만 금방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금방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항 8번을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문항 7번에서 마지막에 아까 제가 요거 그 말하다가 말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스텝 1, 2, 3, 3단계법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앞 시간에 했고,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텝 4라고 한번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회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가 그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을 했다라는 거야. 처분을 했는데, 처분 손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 해에 인정받는 비용은 800만 원까지로 한정해뒀어. 처분 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불산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죠. 자, 생각해보니까 설명을 해드릴 거면 그냥 다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송금불산이 200만 원 맞아요.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합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알겠죠?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 처분 손실을 그냥 한 해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처분 손실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가 이게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해에는 처분 손실로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줄게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1,000만 원이 처분 손실이다 라고 하면 그 해에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줄게. 송금 불산입 2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을 해 두고요. 자, 이게 만약에 X 1년이다. X2년부터는 여러분 그 다음 해부터 세법 규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송금으로 계속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처분 손실을 못한 게 얼마야?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금액을 800만 원이 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액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나 한 해에. X2년도에 200만 원. 여러분 이때는 기타로 합니다. 송금 산입 200만 원 기타. 그러니까 뭐 이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음에 기타 사회 유출할 때는 뭐 특별한 뭐 안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소득세 귀속을 소득세 뭐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끝냈던 거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해부터 나눠서 그냥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 한 해에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야 의도가. 그런데 다음 해 남아 있는 게 지금 인정 못 받았던 X1년도에 인정 못 받았던 송금이 처분 손실이 200만 원 있잖아. 800만 원까지 안 되죠? 800만 원보다 밑이잖아. 한 방에 전부 다 송금 사는 200만 원 기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매해 추가적으로 800만 원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처분 손실로. 첫 해에 송금 불산임했던 금액, 그거를 800만 원으로 계속 나눠서 매해마다 한 해씩 할 수 있는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처분 손실이 이거 지워보자. 200만 원 하지 말고요. 파란색으로. 처분 손실이 만약에 되게 크게 났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뭐 한 3천만 원? 3천만 원이 처분 손실이야. 되게 비싼 차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막 1억짜리, 2억짜리 차 이런 거잖아, 지금. 처분 손실이 여러분 3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제가 왜 이걸 갑자기 하냐면 스텝 4 지금 처분 손실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왔다고 하면 지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강의를 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스텝 1, 2, 3까지만 해도 나는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이제 괜찮은데? 나는 할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은 스텝 4까지 가자.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분했을 때 처분 손실인데 회사가 3천만 원을 계상했다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X1년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무조건 한 해.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뭐 처분 손실,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처분 손실 2,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X2년 좀 더 길게 그 다음 해 X2, 뭐 X3, X4 요 정도만 일단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 해부터 처분이 일어난 그 다음 해부터 또 어때요? 한 해에 800만 원까지만 송금이 인정된다는 거는 계속 똑같다니까. 그럼 어때요? 지금 첫 해년도에 2200만 원만큼 나는 인정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X2년도에 요렇게 올해 추가적으로 작년에 못 받았던 거 처분 손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렴. 처분 손실 어때? 800만 원. 그리고 이 소득처분 뭐라고요? 기타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다음에 X3년으로 넘어가.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X2년까지 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2200만 원을 원래 부인됐다가 800만 원만큼은 X2년도에 인정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1400만 원만큼이 남아있죠.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꺽쇠 표시하고 잔여 1400만 원. X3년도로 넘어왔어. 올해도 X1년도에 못 받았던 거, 처분 손실 한 방에 못 받았던 거 나눠서 올해도 받을래요? 그러렴. 송금, 반입, 처분, 손실, 800만 원, 역시 기타라고 합니다.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X3년도 요 회계 처리를, 요 세무 조정을 하고 나면 얼마 남죠, 이제? 인정받지 못한 처분 손실이 얼마 남아있죠? 600만 원 남아있죠. X4년도 왔어. 저 이제 못 받았던 거 X4년도에도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렴. 이라고 하는 거야, 세법이. 자, 근데 금액은 여러분, 한도가 800만 원이었죠? 지금 남아있는 게 6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하면 돼. 800만 원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해에 전부 다 해버리면 돼. 송금 산입을. 송금 산입, 처분 손실, 600만 원, 기타.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여러분 처분하면서 손실을 얼마큼 봤어요? 3천만 원만큼 손실을 봤죠?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3천만 원만큼을 다 인정 안 해? 이 말이에요? 아니죠. 네 3천만 원만큼 손해본 거 오케이 인정해. 다만 한 해에 너무 처분 손실을 많이 계상하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라는 거야, 세법이. 나눠서 해, 나눠서. 손실을 나눠서 인식해, 결국 이 말이지. 한 해에 얼마씩 한도로? 800만 원. 그지? 결국 X1년도에 800만 원 송금 인정받았지? X2년도에 800만 원. X3년도에 800만 원. X4년도에 600만 원. 다 더해봐요. 8, 8, 8, 6. 결국 똑같죠. 총액은 똑같다고 당연히. 3천만 원만큼을 세법도 처분 손실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다만 한 해에 과도하게 과대 계상할 이게 우려가 있다 이 말이야 사실. 세법에서 이렇게 제재하려고 하는 거는 한 해에 처분 손실을 너무 많이 계상해서 뭔가 임의로 그렇게 하려는 거를 제재하려는 거야. 나누겠다는 거야. 처분 손실은 한 해 800만 원까지만 해라 너 이런 거는 이렇게. 전체 처분 손실 3천만 원은 봐요. 똑같이 인정되잖아. 8, 8, 8, 6. 4년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게 세법의 취지입니다. 처분 손실도 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둔 이유는 그겁니다. 영원히 800만 원까지만 나는 세법을 인정해. 이게 아니에요. 너 2200만 원만큼은 나는 너 손해로 인정 못하겠다. 이게 아니야 지금. 세법의 의도가. 알겠죠? 제가 아까 전에 이 말을 안 하고 나서 강의를 이제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해할 것 같아서. 그죠?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오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처분 손실은 세법 8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총액은 똑같은데 결국 나눠서 타이밍의 문제죠. 나눠서 손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세법은.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그것도 안 했다. 그죠? 원래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여기 문제 풀이에 여기 뭐냐? 여기 답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답안 양식에 적고 오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자, 너무 수업이 길어가지고 저도 잠깐 요걸 깜빡했던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세무조정이 결국 어디서 나왔나요? 스텝 1 세무조정 안 나왔죠? 스텝 1 뭐였어? 감가상각 의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어때? 딱 세법이 원하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딱 원하는 그 2천만 원만큼을 마침 회사가 딱 그 금액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게 없었어. 스텝 1에서는 세무조정이 안 나왔어. 스텝 2에서는 어땠어요? 사적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000만 원 상여 기억나요? 그죠? 총 2,500만 원만큼이 관련 비용인데 업무 비율이 60%였죠. 그러니까 업무 외 사용, 즉 사적 사용한 비율이 40%였어. 2,500만 원만큼 2,500만 원 곱하기 40%, 1,000만 원
만큼을 상여 대표 너 여기는 뭐 전무이사인가요? 전무이사 너 이 1,000만 원만큼을 네가 현금으로 보너스 받아가서 네가 쓴 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스텝 2 세무조정 하나 나왔죠. 여기 하나 나왔어요. 스텝 3는 뭐였어? 조심하라고 했죠. 뭐?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을 하는데 한도 시부인을 하는데 한도 시부인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뭐였어요? 스텝 1에서 우리가 강제 상각한 그 총액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총액 2천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고 스텝 2를 거치면서 이미 업무 외로 사용한 걸로 인정된 감가상각비는 스텝 2에서 부인됐어. 800만 원만큼은. 그지? 스텝 1에서 2천만 원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봤는데 스텝 2에서 그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800만 원은 스텝 2에서 부인됐어. 그지? 그러니까 스텝 3에서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되는 금액은 결국 얼마예요?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1,200만 원만큼만 가지고 우리는 한도 시부인을 했죠. 그죠? 요것도 어떻게 했어? 2천만 원 곱하기 업무에 사용한 비율 60%. 그러니까 결국 업무에 사용한 걸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다 그 말이지. 그게 1,200만 원. 지금 말한 거 같은 말 하는 거 알죠? 2천만 원에서 부인된 800만 원을 뺀 1,200만 원.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중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 60%를 곱해서 나온 1,200만 원. 같은 거를 요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본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 알지? 그 1,2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한다. 한도는 얼마였는데? 한도는 8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었잖아. 나라에서 연 800이라고 딱 정했다고 숫자를. 800만 원 초과하는 400만 원만큼은 여기 플러스 유보.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400만 원 유보. 지금 세무조정 여기 2개 나왔지? 요거 2개 적고 옵시다. 제가 한번 말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뒤에 가서 답지. 어디 있어?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25페이지. 25페이지로 오십시오. 25페이지. 여러분 어때요? 25페이지. 아, 여러분 그것도 안 했네. 부당이익 계산 부인도 안 하고 왔네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000만 원 상여. 여러분 송금 불산입이었죠? 가산 조정이잖아. 가산 조정. 그러니까 왼쪽 가산 조정은 지금 왼쪽인 거 아시죠? 가산 조정은 지금 왼쪽입니다. 당연히. 사적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000만 원 상여.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송금 불산입이죠. 밑에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 400만 원 유보. 방금 보고 온 거 2개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알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왔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여러분 어제 고가 매입한 거 있잖아. 고가 매입 수업한 거 있죠. 문항 우리 6번. 문항 6번에서 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거 보고 올게요. 적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안 했었네. 깜빡깜빡 했네요. 어딨냐. 여기 있다. 문항 6. 여러분 19페이지. 문항 6번. 요거 요 앞 시간에 했던 건데 여러분 어때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것도 어때? 자, 주식을 사왔는데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우리가 주식의 시가 모를 때 다음으로 적용할 걸 이걸로 했지. 그래서 1,500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에 고가 매매했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중세무조정 했죠. 이중세무조정. 어떻게 했어? 송금 산입 주식비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해서 자산을 일단 깎아주고 500만 원만큼 날려주고 그 날려준 게 결국 어디로 동일한 금액이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고요? 입금 산입 500만 원만 상여 대표 이사가 그만큼을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야. 상여로 처분한다고 했죠. 이 2개도 설명은 충분히 어제 드렸던 건데 요걸 안 했네요. 요거를 보시면은 보세요. 자, 답을 적고 봅시다. 송금 산입 하나, 입금 산입 하나, 요 2개 있죠. 자, 19페이지가 였고, 요 뒤에. 여기, 일단, 여러분, 송금 산입 주식비 마이너스 유보. 그죠? 주식을 500만 원만큼 비싸게 산 걸 깎아내서 시가로 만들어줬죠. 그러고 나서 500만 원만큼 뭐,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이지. 차감 조정 하나, 가산 조정 하나 이렇게 나왔죠. 차감 조정, 송금 산입 주식비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뭐 송금 불산입, 뭐 입금 산입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송금 불산입 혹은 입금 산입 똑같은 거 500만 원만큼 가산 조정 해주면서 이거는 대표이사가 가져갔다 500만 원 보너스 받아간 걸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제가 수업을 위해서 여기에 뭐 마이너스 유보고 앞에 음의 표시 요거 삼각형
요 뿔 모양 있죠? 세모 뿔 모양 하면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표현하죠. 음의 표시잖아요. 이게 삼각형이. 음의 표시를 적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실제 시험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었다고 막 틀렸다고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른쪽 있지, 오른쪽. 오른쪽이 적는 거는 뭐예요, 다? 다 차감 항목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건 약간 약속 같은 건데 오른쪽은 다 차감 항목이잖아요. 그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칸에 적으면 거기는 무조건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유보라고 적으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유보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 이거 쓸 때 이렇게 쓰자라고. 근데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건 같잖아. 뭐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는 알죠?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여기 마이너스 유보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고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 칸에 유보라고 적혀 있어도 이게 마이너스 유보라고. 왜? 오른쪽 차감 항목에 적혀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같은 거를 왼쪽에 이렇게 유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플러스 유보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서식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헷갈릴까봐 여기 일부러 굳이 마이너스 쓴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결국.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라고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그냥 유보라고 적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거 유보라고 적은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는다고 해서 교수님께서 틀렸다고 이렇게 막 냉정하게 그으시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가 말한 것까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 유보라고 적으세요. 오른쪽에. 그게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공부할 때 내가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 시험장에 여기까지 안 떠올라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해도 교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너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라고 적었어요? 차감 항목에 적힌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므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칸에 그냥 유보라고만 적으면 된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걸 제가 여기 적어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자면 여기는 강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유보라고 오른쪽에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일단 할게요.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혹시 여기 여러분이 실수로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교수님께서 야 너 빵점 이러지 않는다고. 아닐 거라고. 지금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충분히 지금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는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케이 왼쪽에 적는 유보는 플러스 유보를 의미 오른쪽에 적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군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이게 베스트야. 알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베스트고 공부할 때는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표시를. 알겠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로 문항 5번 문항 8번이죠. 넘어가자. 문항 8번. 자, 문항 8.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발음하기 힘들죠. 과과 있는데 앞에는 and. 세금 and 이게 약간 이렇게 적어드려야겠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습니다. 이게 세금과 공과금 이런 줄 알았어. 아니야.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이거예요. 두 개. 세금과 공과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으로 냈거나 공과금으로 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대전제는 뭐다? 제가 소득세에서도 말씀드렸어. 뭐? 여러분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는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거 있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그런 거 있어요. 교통사고 벌과금, 벌금 과금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거는 다 송금불산입입니다.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서 회사가 내는 거 있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는 거. 그거는 송금불산을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송금산입 해주게 되면은 송금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나라에서 그걸 일부분 부담해주는 거야. 부담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세금을 그만큼 덜 적게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제재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벌금, 과태료 이런 애들은 그런 이름이 들어간 애들은 송금불산입이다. 송금불산이 보통 기타 사유 유출합니다. 알겠죠? 이게 회사가 뭐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 잘못한 거를 누가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 대표이사가 만약에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일을 출장을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럼 벌금 당연히 내야지. 근데 그걸 송금불산입에서 뭐 대표자 네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라면서 상려를 할 일은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는 일으키지 이렇게 뭐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 항목으로 이렇게 돈을 썼네요. 간단한 거니까 요거는 이 말로만 하면 돼요. 1, 2, 3번 세 개가 있다는 거야. 자, 1번 600만 원.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 방금 제가 말한 거지. 업무용 승용차 갖고 부산에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잠깐 졸았거나 뭐 어떻게 내가 뭐 잘못해서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렇다면 그 운전자의 책임 그게 아니고 업무 그거잖아. 업무용으로 한 거니까 600만 원을 회사가 내줬다고 해봐. 알겠죠? 일단은 그 운행한 사람 입장으로 왔는데 보니까 그 업무용 승용차로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업무용으로 쓴 것도 맞아. 그래가지고 회사가 냈어 그 600만 원을. 뭐예요? 이름이 벌과금이죠. 벌과금은 여러분 뭐 벌금, 과태료를 합친 거예요. 합친 이름이라고 벌과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송금불산입 6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하면 돼. 왜 송금불산입 한다고요? 법규 규칙 위반이니까. 됐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하고 무관해. 업무하고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밤에 혼자 놀러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대표이사 본인이 개인이 내야지. 맞죠? 여러분 제가 막 이게 하는 게 기억 잘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업무하고 무관하게 만약에 대표이사든 누구든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래서 개인이 내야 될 건데 회사가 냈다고 해봐요. 만약에 회사가 냈다고 해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송금불산입은 당연하고 기타 사유 유출 아니에요? 그거는 상료. 만약에 그게 직원 거라면 상료. 만약에 또 대주주가 다음날 아침에 왔어. 그래가지고 막, 야, 임원들 와봐. 나 대주주야. 얘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야, 내가 어제 밤에 하다가 과속해가지고, 야, 벌금 나왔다. 야, 회사에서 좀 내라. 하고 던져주고 갔어. 그럼 회사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일로 와. 장난하냐? 이럴 순 없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회사가 냈다고 해봐요. 회사 비용으로 냈다고 해봐.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았어. 그런 스토리 있다는 걸 알았어. 아니, 대주주 거를 왜 회사가 냈어? 업무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송금불산입이고, 송금불산입이고,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겠어? 배당 처분하면 되겠죠. 그 돈만큼 지원해 준 거야, 주주한테. 알겠죠? 개념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업무하고 관련돼서 회사 입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벌금을 냈다 이 말이야, 지금. 그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이다 이거야. 누구 거를 대신 내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게 밝혀지면 송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귀속자한테 소득세 처분을 하는 거야. 알겠죠? 개념을 똑바로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세금과 공과금. 200만 원 있는데, 자, 소득세 원천 징수의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뭐다? 여러분 요건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여러분 이 문제에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 지연해서 있잖아. 뭐 주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소득세 할 때 말씀드렸는데 뭔가 줘야 되는데 조금 지연해서 주는 게 있어. 야, 내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내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송금으로 보통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페이크가 된 거야. 우리가 보통 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 벌과금은 송금불산입. 지연해서 한 거는 야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늦게 준 걸로 그거에 대한 이제 페널티인데 또 그것까지 송금불산입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보통은 지연, 연체 이런 거 있지. 지연료, 연체료 뭐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거 뭐예요? 이게 페이커를 준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 소득세지. 법이잖아, 법. 법을 위반해서 여러분 원천징수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원천징수, 예를 근로자들한테 소득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서 다음날 10일까지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위반해서 늦게 냈다는 거야. 납부 늦게 내서 그냥 그 가산세 내잖아. 가산세 들어가잖아요. 가산세. 그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할 때 뭐 가산세도 막 내고 하잖아요. 그죠? 지급명세서 뭐 늦게 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가산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법 위반이야, 그거. 그냥 뭐 그게 지연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연체료, 지연료 이런 거 사적인 거래에서 그렇게 늦게 주는 거 그거를 송금 산입하겠다는 거지. 법을 위반해서 뭔가 늦게 지연해서 내는 거는 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페이크를 주신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읽고 내가 평소에 보통 지연, 연체는 송금 인정 이렇게 많이들 외우거든요. 벌금, 과금 요런 숫자 벌, 과가 들어가면 송금 불산입, 지연, 연체 요게 들어가면 송금 산입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암기하듯이 외웁니다.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대부분 그게 통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납부를 늦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세법 위반이잖아. 그죠? 그거는 일반적인 사적인 거래에서의 지연하고는 다르거든. 법규, 나라하고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라가 정해놓은 그런 규칙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아까 말했던 지연하고 연체에 대해서 봐주는 거는 어떤 사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거일 때 우리가 좀 늦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그것까지 송금 불산입을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야. 알았죠? 지금 이 문제는 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2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됐죠? 자, 밑에 봐. 이 3번이 나옵니다. 세금과 공과금 40만 원 있는데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전기 요금인데 납부 지연 연체 가산금 5만 원 포함했대. 세금으로 35만 원은 원래 내야 될 거야. 낼 걸 낸 거고 5만 원은 그걸 늦게 낸 거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늦었다고 가산금이 5만 원 붙어서 낸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전기 요금은 뭐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다가 막 전기세 이렇게 하는데 세금이 아니잖아. 그죠? 전기 써서 거기에 대한 걸 내는 거는 뭐라고 해요? 전기 요금이라고 해. 전기료. 전기 요금 혹은 전기료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야. 나라에서 전기세라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하다가 많이 실수하는 게 전기세 이런 거잖아요. 전기세라는 건 없어요. 세금이 아니야. 그지? 전기를 쓴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는 거잖아. 우리가 통신요금 지불하듯이. 스마트폰 쓰고 한 달 요금을 지불하잖아. 통신사에.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 전기를 쓴 만큼 전기요금을 한국통신공사, 전기공사 거기 내는 거예요. 그냥 요금을 내는 거야.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쓴 사람은 전기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는 요금이야. 요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한국전기공사에 내야 되는데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저 자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죠? 전기 요금. 그죠? 그러니까 요금을 연체한 거야 그냥. 우리가 통신 요금, 스마트폰 요금을 만약에 한 달 늦게 낸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 송금 불산입 한다고 해봐. 너무 가혹하잖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요금을 조금 늦게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늦게 내서 추가로 붙은 가산금에도 송금 불산입 한다. 그럼 가혹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가혹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뭐랄까? 약간 감성세법, 스토리세법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잘 외워져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도 잘 기억난다고. 단순히 그냥 뭐는 뭐 벌금은 뭐 그냥 송금 불산입 이렇게만 외우면 조금 기억이 좀 휘발성이 강한데 같은 내용이더라도 좀 이렇게 야 너무 가혹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랑 감정을 실으면 감성세법으로 하면 좀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감성회계, 감성세법입니다. 기억이 잘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3번이 서로 페이크가 되는 거야. 비슷한 내가 공부를 확실하게 했다면 뭐 헷갈리지 않겠지만 2번에 지연이라는 표현도 있고 3번에도 연체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뭐였어? 2번에 있는 거는 결국 내가 세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페널티로 가산세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3번은 뭐야? 요금.
내가 사적으로 요금을 쓴 만큼 내는 건데 사적인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내가 쓴 만큼 요금을 내겠다는 건데 그게 내가 좀 늦어서 자금이 안 좋았던 거니까 조금 어려워서 안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가산금에 대한 거는 송금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두 개 나오죠, 여러분. 뭐 송금불산이 600만 원, 송금불산이 교통사고 벌과금 600만 원, 뭐 기타 사유 유출. 소득세, 원천징수 늦게 한 거 이거. 가산세, 송금불산입, 소득세, 원천징수, 가산세 2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요거 적고 올게요. 둘 다 송금불산입이네요. 적고 올게요. 자, 25페이지 오셨나요?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를 펴세요. 둘 다 송금불산입이다. 송금불산입은 여러분 당연히 무슨 조정입니까? 이거 보세요. 당연히 가산조정이죠. 그죠? 가산조정. 보세요. 여기 교통사고 벌과금 6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소득세법상 가산세 2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두 개. 어디서 왔는지도 항상 체크하라고 했죠. 크로스로 이렇게 여러분은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 문항을 하나를 풀고 답지를 옆에 다 펼쳐 놓으시고 적으시고 다른 문항 풀고 결과를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친다고. 우리가 객관식이나 이런 거 풀듯이 전체 다 풀고 답을 옮겨 적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칩니다. 문항을 하나 푸세요. 풀었지 문제지에. 그러고 나서 실제 실전이라고 하면 옆에 따로 답안지가 있잖아. 거기에 그 문항을 바로 적으세요. 답의 결과를. 그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다음 문항에 못 풀겠어.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항 풀었어. 그럼 그냥 뭐 한 칸을 띄워도 되고 안 띄우고 그냥 적고 앞에 거는 나중에 와서 그 뒤에 적어도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쭉 봐주세요. 뒤에 앞에 있을 게 조금 뒤에 있다고 해도 그거 봐주신다고. 맞는 걸로 해주신다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문항하고 풀고 못 풀겠는 거 있으면 일단 제끼고 다음 거 풀고 그냥 이어서 밑에 적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보통 세무조정은 한 줄 나오니까 딱 한 줄만 남기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문항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세무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띄우고 가는 방법은 뭐 아주 능숙하면은 좋겠지만 보통은 그냥 붙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왠지 여유 있게 보니까 이제 풀 수 있어. 그럼 풀고 그 뒤에 그냥 답지상으로는 뒤쪽에 붙여도 답을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항 8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문항 9번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